지금 비트코인 파멸일까요? 아니면 이제 반등을 해줄까요? 여러분만의 기준이 뭐예요? 제 영상의 댓글에는 65K에서 받쳐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결국 받쳐졌나요? 깨졌죠. 그리고 지금 같은 패닉셀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뭐 전쟁 이슈, 뭐 주식 자금 쏠림 현상, 뭐 그런 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애초에 2월 28일에 이란 전쟁이 시작이 될 때도 자리를 지켜내면서 말아 올렸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기관들의 현물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를 보여주는 지표. 지금 보시면 한눈에 보이듯이 기관들의 현물이 대거 빠지고 있는 장입니다. 현물 ETF, 열흘 이상 유출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지금이 파멸 아니냐, 비트코인 그냥 망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 하락이 몹시나 흥분됩니다. 왜냐?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이 펀딩비 차트를 보시면 저 말고도 이렇게 양수, 롱을 보면서 기회를 잡아내려는 개미들이 있죠. 그리고 고래개미 델타 지수에 뜬 양수, 이렇게 음수면 개미들이 롱을 많이 보는 장, 이 양수면은 고래들이 롱을 많이 보는 장인 지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양수가 강하게 떠 있습니다. 이 개미들뿐만이 아니라 고래들도 롱을 잡는 상황. 지금이 저점이다. 아닌가? 그래, 지금이 저점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잡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이들의 차이가 뭐예요? 그쵸? 조건을 따지느냐? 아니면 지금이 저점인 것 같으니까 무작정 들어가서 청산을 당하느냐입니다. 자, 어제자 하락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축적 주소로 들어간 물량이 이번 사이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지만 고래들은 오히려 상당량 비트코인을 매집한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겉으로는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고래 매집도 지속이 되고 이번엔 또 한 번 강하게 들어온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에 이렇게 매집이 튀었던 구간이 어디였는지 한번 볼까요? 네, 3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가보죠. 네, 3월 28일. 이 차트가 그 당시 75K 고점을 찍어내고 하락하는 구간에 이 저점에서 고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거네요. 이 65K 부근에서 들어왔었던 매집이었던 건데 그러고 차트 어떻게 됐었나요? 네, 열흘도 안 돼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상세한 그래프로 보면 이 60K에서부터 약하지만 천천히 쌓여오던 매집이 이 어제부로 급격한 우상향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저점 신호에 가깝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저점인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드릴 테니까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더 잘 들리시고 시간도 아끼시니까 배속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마지노선 68K, 이 여기 깨지면 숏 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깨졌죠. 이 15분 봉으로 봤을 때 이 68K FVG 구간에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다만 거래량이 너무너무나 미미하죠. 그러면 숏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이 매도 압력은 강하고 받쳐주는 힘은 약하고 그래서 이 수요일에 실시간으로 봐드렸던 숏타점 수익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이 매수 오더블럭, 이 세력들이 대량의 주문 흔적을 남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저는 스터디방에서 이 관망 신호 드리고 다시 이 오더블럭이 깨지는 관점으로 숏타점 봐드렸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받쳐지거나 이 저항을 받는 구간들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게 결국 100% 저항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기준입니다. 결국 거기가 깨질 것 같으면 하락을 봐야 하고 제대로 받쳐지는 것 같으면 롱을 봐야 하는 이 대응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알고 차트를 보셔야 돼요. 이 점쟁이도 청산 맞습니다. 이 방향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건 다 개소리에 불과해요. 지금도 스터디방에서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차트 상황 브리핑해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스터디방에서 마지막으로 수익 봤던 지지 구간은 어디였나요? 네, 이 60K에서 받쳐지는 세력들의 매집 구간의 상단으로 봐드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도 지금 깨질 구간에 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 60K도 깨질 수 있는 장에 들어섰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강력하긴 하지만 그걸 또 이미 털어내고 이 숏으로 스위칭을 한 상태라면 이런 매집 구간들은 효력이 없어요. 이 잠시 받쳐지는 건 결국 그 자리를 알고 있는 개미들이 받아주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깨진다라는 의미는 이미 저 위에서 수익을 보고 포지션을 재설정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깨진 이 미국의 에픽 퓨리로 시작된 페닉셀을 강한 매수세로 받아줬던 매집 구간, 여기서 어떤 세력이 받아낸 건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뭐 스트레티지다, 뭐 블랙록이다 이런 미국의 세력들이 받아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세력보다는 중동 세력들이 받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다음날 이란의 최대 거래소 노비텍스라는
모닝스타라는 곳에서 자금 출금량이 무려 700% 폭등한 기록이 있어요. 이게 그냥 아이고 전쟁 터지니까 내 자산 지켜야지 하고 뺀 걸로 보이죠. 이 정도 자금이 빠진다라는 건 단면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으로 인한 거래소 정지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 거래소 도피 기록인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은 이 정도 자금이 빠지고 해외 거래소로 도피를 했는데 그럼 거기서 자금을 그냥 숨기고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다시 굴려야죠. 이 개미들은 전쟁이 무서워서 비트코인 시장가로 물량을 던져내면서 이 안전자산으로 다시 돈을 벌어내는 이동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 해외 거래소로 도피한 중동 부자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매집을 해뒀다라는 겁니다. 곧 이 에픽 퓨리가 시작된 이 자리는 중동 부자들의 매집 흔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이렇게 지켜지면서 차트가 올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수익을 다 본 중동 부자들은 이제 이 구간을 지켜낼 이유가 없으니 지금은 이 구간이 깨져버린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시간 본 기준으로 보시면 이 자리에 상단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긴 했지만 이 구간도 역시나 거래량이 쪼달렸어요. 네, 이 자리를 아는 개미들이나 받쳐줬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숏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봐야 하죠? 지금 이 60K 매직 구간에 이 중단선에서 받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60K에서는 누가 받아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는 세력들은 이 윈터뮤트나 점프 크립토 같은 기계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집단이라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시스템적으로도 연쇄 청산이 터지던 구간이었어요. 이 인간이 여기서 매매를 들어간다라는 건 웬만한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수수 쏟아지는 차트를 보고 롱이든 숏이든 쉽게 들어가실 분 계신가요? 이 생각을 조금만 해도 여기서 받쳐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쉽게 롱 버튼을 못 누르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레이딩 집단은 기계적으로 수학적인 통계를 내서 매매를 하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력들을 이겨낼 수 없는 이유예요. 이들은 수학적인 공식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점프 크립토 창립자들은 CME,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던 인물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이 자리를 지켜낼 건지 아니면 더 털어내고 또 다른 수학적 저점을 잡아낼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이 테더 도미넌스의 역사적 고점을 이은 선에서 지금의 저항이 나오고 있는 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찍은 저점이 찐 저점일까? 다시 차트로. 자, 여기서 우리의 나름의 기술적 분석으로 기준을 잡아내보자면 이 날봉 기준으로 지금의 이 자리를 지켜내는지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다음 날, 내일이죠. 이 내일의 날봉이 이 66K를 넘겨주는지를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모닝스타라는 추세 반전 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준만 일단은 잡아두고 실제 수익 구간은 실시간 대응을 해서 수익을 잡아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밤에 또다시 60K를 깨트리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58K, 55K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장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피곤하더라도 이 새벽에도 이 실시간 저점을 잡아낼 거고 그 타점을 따라오실 분들은 스터디방에서 같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상에서 가능성이 높은 구간들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이 스터디방에서는 그 가능성에 바짝 붙어서 즉 실시간으로 그 가능성을 극대화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관점 같은 것들은 폐기해야 할 때는 빨리 폐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구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오셔서 이렇게 타점 설정해드리는 거 구경만 하셔도 차트 보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고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대신 신청하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입장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을 아래로 내려보셨을 때 나오는 링크를 통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시게 될 텐데 이건 컴퓨터로 보실 때 화면이고 핸드폰으로 보실 때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때 그냥 전송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스터디방 신청이 되시는 거니까 더 쉽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컴퓨터로 보실 땐 지금처럼 스터디방 신청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답변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되시는 거예요. 네,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겉으로는 매도 압력이 심합니다. ETF나 기관들의 현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동시에 고래들의 매집이 더 심화되고 있고 선물로도 롱을 보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금은 이 60K가 깨질 수 있는 위험 구간에 진입해 있다. 다만 오늘의 날봉과 이 내일의 날봉에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더 아래 이 60K가 깨지는 구간에서 받아낼 생각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날봉 마감을 하고 그 다음 날봉이 이렇게 모닝스타 패턴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다시 롱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온통 파멸과 공포를 말하고 있지만 데이터 속에서 고래들은 지금 구간을 역대급 기회로 보고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확실한 반전 신호인 모닝스타 캔들, 이 66K 안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60K 라인이 언제든 깨지면서 최대 58, 55까지 추가 하방을 열어낼 수 있는 극도의 살얼음판 장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투자는 방향을 맞추는 홀짝 게임이 아니라 이런 지지 구간들 그리고 저항 구간들에서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대응의 영역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분봉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나침반이 되어드리는 스터디방에서 함께 안전하게 수익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타타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